안녕하십니까. 철강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오늘 저희 섹터 내 최근에 산업 관련된 움직임 변화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채소노주 종목들 위주로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 철강 시장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림 1번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철강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 10년 내 최고치까지 가격이 올랐죠. 올랐다가 이제 연말하고 이제 1월, 그러니까 중국의 춘절 이전까지는 가격이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나왔다가 춘절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격이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고무적인 건 철강 가격이 오른 것도 당연히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연말부터 철강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철강석 가격이 생각보다 이렇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 받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철강 판매 가격과 이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1분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 상반기 철강 업체들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철강 재고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재고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이제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재고가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 작년 가을 정도 때는 거의 이제 예년 수준 정도로 재고 레벨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다시 또 재고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중국이 그 12월 달부터 이제 허베이성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전방 산업들의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이제 한파가 되게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 공사 현장들이 작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건설용 강제 중심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빠졌고요. 그 결과 재고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는 어쨌든 춘절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4월 달에 접어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날씨 이슈는 이제 해소가 됐고 다시 이제 공사 현장들은 이제 건설을 재개를 할 거기 때문에 수요는 다시 충분히 살아날 거고 그렇게 되면 재고 레벨도 다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5번을 보시면 일단 중국 가격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철강 가격이 오른 건 중국만 오른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고 유럽,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두드러진 국가가 미국의 내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가격은 지금 톤당 한 800불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가격은 거의 톤당 한 1,300불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500불까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중국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해서 이제 미국에 팔면 해상 운송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미국은 예전부터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수입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차이만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국가들의 철강사들 입장에서도 가격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미국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은 특히나 더 훨씬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하반기 수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IT 가전이나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구재 수요가 작년에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거기에 훨씬 더 미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림 6번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철강 생산량이 2월 달하고 3월 달에만 소폭 마이너스를 살짝 기록을 했다가 2분기부터 바로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3분기 때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간으로도 작년 중국 철강 생산량이 거의 7%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일본은 훨씬 더 정상화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 돼서야 뭐 YY로 플러스 비슷하게 올라왔고 올해 들어서 1월 달엔 다시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플러스를 작년에 기록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YY로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공급이 감소를 했다가 물론 그 공급 감소폭은 축소가 되긴 했지만 하반기 때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레벨이 유지가 됐고 거의 최근 이제 연말 연초 돼서 이제 마이너스 10% 내외.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철강 회사들이 이제 가동률을 정상화시키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이 정상화가 안 되면서 수급 차질이 특히나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미국의 이런 그 높은 수준의 철강 가격은 뭐 한동안 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내수 가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철강사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진 게 제품 가격은 오르긴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제품 가격 오른 거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연초부터 많이 올라서 그랬던 이유가 제일 컸고요. 특히 그림 7번을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톤당 한 90불 정도였습니다. 90불 정도였는데 이게 연말에는 거의 180불까지 이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작년 3분기까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사들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고무적인 건 이제 4분기 들어서 이제 철강사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80불 고점을 찍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160불 대도 갔다가 뭐 지금 160불 후반 정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철강사 가격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뭐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은 올해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사 가격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로직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8번에서 보시면 이제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메이저 철강석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브라질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차질이 특히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발레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제 그 댐이 그러니까 광산 근처에 있는 댐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 인명사고도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재작년도 공급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이제 생산 차질이 컸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만회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발레가 2018년도에 철강석을 한 3억 8천만 톤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2019년도는 3억 톤 초반으로 감소를 했었고 작년에는 3억 톤도 안 되는 수준까지 생산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4억 톤까지 다시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올해는 한 3억 3천만 톤 정도로 지금 목표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0% 가까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석 일단 공급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강석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어쨌든 올해 그 철강 감산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반대로 철강석 수요는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하반기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철강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림 9번을 보시면 중국 그 철강 생산량인데 이게 거의 2016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생각보다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거의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철강 관련해서도 뭔가 좀 그 전략이 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게 2016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때 철강 산업 관련해서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표됐던 계획의 핵심은 생산 캐파를 대규모로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억에서 1억 5천만 톤 정도 캐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18년도쯤에 중국 정부가 이제 이행 경과를 발표를 하죠. 경과를 발표를 했는데 성공적이었다. 설비 감축이 1억 5천만 톤이 없어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근데 설비는 되게 많이 감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국 철강 생산량은 매년 7, 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조차도 거의 7%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를 했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을 회고를 해보면 생각보다 수요는 견조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뭐 7, 8% 가까이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공급도 거기에 못지않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 가격 압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근데 올해는 상황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올해는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이미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해서 되게 스탠스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 피크아웃을 달성을 하고 2060년도는 이제 탄소 완전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목표 수치를 설정을 해놨고, 아무래도 모든 산업을 다 포함해서 철강이 탄소 배출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초부터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올해는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생산 설비를 감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생산량 자체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생산량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의 대형 철강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바오산이나 뭐 허베이 이런 회사들이 올해 이제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작년 대비 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목표치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피크아웃 시점에 대해서도 중국 전체로는 중국 정부가 2030년도로 설정을 해놨지만, 철강사들은 뭐 메이저 철강사들은 2022년도, 2023년도 생각보다 피크아웃 그 시기를 빨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량 감축이 본격적으로 저희는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저희는 YY로 마이너스 2, 3% 정도 생산량을 기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 5년 동안 매년 플러스 7, 8% 가까이 증가를 하던 게 마이너스로 갑자기 전환되는 건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에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1, 2월 달이 생각보다 생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이 거의 뭐 5% 이상 증가를 했고 2월에도 10%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맞추려면 하반기 때 생각보다 생산 축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철강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둔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규제 쪽으로 약간 스탠스를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규모로 지방채를 찍어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상반기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다가 하반기 때는 조금 빠질 그 리스크가 충분히 있긴 하지만, 대신에 공급이
하반기 때 되게 많이 저희는 감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연내 저희는 되게 타이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가격이나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탄소 감축하는 거는 올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철강 시장 자체가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데, 수요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당연히 수급이 되게 많이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거를 좀 방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수입과 수출에 대한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고 싶어 해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 같은 경우는 철강 수출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오히려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해요, 정부가.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철강 수출할 때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됐냐면 증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형태인데요. 이거를 수출업자들한테 수출을 시키고 나면 추후에 이걸 환급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태죠. 근데 이 환급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환급률을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 국가인데, 수출을 줄이게 되면 한국도 중국산 철강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국내 시장도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도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런 경쟁 강도가 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채소노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 계속 저희가 변화가 없는데, 포스코가 아무래도 수출도 되게 많이 하는 업체고, 그리고 제품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스프레드를 되게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영업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채소노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저희가 또 기존에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뭐 풍산이나 뭐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유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생각외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철근 업체들도 수익성이 이제 2분기부터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철근 업체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